예,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선정돼 있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여름 대부분 얼굴이 빨갛고 땀을 많이 흘리는데 특별히 온열 질환이라고 이상 징후를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매우 어렵지만 상당히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사실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박수, 그 다음에 심부 온도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측정하고 재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히 뭐 더위를 먹었다 하는 증상들이 있죠.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나른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러한 것들도 불특정하게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실제 굉장히 본인이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더운 여름이나 이런 환경이 되면 사실은 좀 같이 작업을 하시거나 그 증상을 옆에서 같이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서로의 배려도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일상 속 성면 노출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 속에 성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제품, 뭐 예를 들면은 집에서 흔히 많이 쓰는 헤어드라이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토스트기, 그 다음에 다리미, 그 다음에 뭐 이런 전선 같은 그 보온이 필요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집안에 이제 보통 가정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파손된 전기 제품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밀폐시켜 놓아서 버리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우리 그 바깥에서 생활할 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런 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마스크를 쓰고 지나다니면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데를 갖다가 방문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서 옷을 털고 머리까지 좀 털고 신발도 바깥에 털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이 재개발 이런 데 인근에 있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주변에서 좀 한다거나 그럴 때는 집안의 환기도 환기를 좀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헤파 필터가 달린 청소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청소를 해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시중에 나와 있는 이온 음료가 물 대용으로 괜찮을까요? 청소년의 경우에 여름에 물보다 이온 음료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이온 음료도 괜찮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로만 땀 흘린 걸 보충하였을 때 저희들이 이제 열경련, 그러니까 쥐가 나거나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이온 음료를 먹는 건 괜찮은데 이온 음료가 사실은 조금 우리가 권장하는 농도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농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이온 음료와 더불어 물도 같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리던 것 중에 제가 하나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강조드리면 이온 정제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드실 때 절대 등장액이나 고장액으로 드시면 안 돼요. 농도가 높은 걸로 드시면 안 되고 농도를 낮춰서 그렇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여름철 이온 음료를 드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기를 통해 흡입된 성면소염은 대부분 객담과 함께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들었는데 폐에 침착된 성면소염의 경우 인체에는 어떤 여러 생물학적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물질을 갖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가장 먼저 방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코에 있는 코털입니다. 코털에서 1차적으로 방어 기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는 기침이나 재치기 이런 거로 해서 다시 배출될 수가 있겠죠. 근데 폐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폐포에 침착이 됐다 그러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어떤 기전을 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염증반에 어떤 그 이물질 들어오면 그게 들어와서 적군이 들어왔구나 해서 그걸 싸울 수 있는 힘이 면역세포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성면소무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였지 바늘처럼 날카롭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잘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폐에 들어왔던 성면은 대부분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폐에 이제 우리가 성면이 쌓이면서 계속 우리 폐에 자극을 주면서 염증반을 유발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폐에 들어와서 폐포에 침착된 거는 잘 빠져나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덜 흡입하도록 우리가 마스크 같은 걸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으로 일광화상, 열발진,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사병 등 다양한 온열 질환의 대처 방법이 다 다른가요? 아니면 초기 대처 방법은 다 같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예, 초기 대처 방법은 다 유사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원한 곳에 옮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답하게 입혀진 옷을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원한 데 눕히고 그 다음에 물을 보충하고 괜찮지만 열사병은 일단 의식 상태가 소실되어 있고 더 이상 이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피부가 건조하다. 그렇게 돼 있으면 열사병으로 일단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없고 헛소리를 한다. 이러면 열사병으로 의심을 하고 온도를 먼저 낮추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119에 바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은 대부분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데 누이고 그 다음에 수분과 식염을 그 염분을 공급하게 되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사병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발암물질인 성면을 예전에는 모르고 먹었다고 하는데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배출이 안 돼서 문제지 성면을 소량 먹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건강의 성면에 대한 그 건강의 조사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그 성면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었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슬레이트에다 이제 그 삼겹살을 구워 먹었을 때 과연 그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면 그 슬레이트 안에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성면의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부서지거나 이랬을 때 입자가 날려서 문제고 더군다나 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보면 되게 기름이 쫙 깔려가지고 흡수가 되죠. 쉽게 말하면 성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을 비산이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하는데 주변에 보면 항상 물을 뿌리고 먼지가 비산되지 않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통 비산이 되지 않게끔 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먹는 거 되게 성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질을 주신 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폐 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좀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식수라든가 이런 데 오염된 성면이 이제 있을 때 물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국제적으로 이런 걸 연구를 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데서도 예를 들면 그 수도관이 성면으로 되어 있는 수도관에서 물을 공급했을 때 이걸 먹었던 주민들이 어떤 그 폐 그 성면을 위해서 질병을 유발시켰느냐 이런 것에 대해 연구도 수십 년간 했는데
현재까지 먹는 거로 인해서 성면 질환이 발생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고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다. 근데 물로 해서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아마 제가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성면이 누출되지 않도록,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한테는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도 여름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제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장질환이 있으면 수분 배출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여름이라는 이 계절적 특징상 불감 수분 소실이 굉장히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물을 꽤나 마시더라도 소변을 자주 보러 가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가 피부나 호흡으로 배출되는 어떤 열의 손실이 굉장히 수분 소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실제 그 주치의와 그 어떤 신장의 손상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이라는 그 계절적 특징상 신장 질환이 있는 분도 수분을 보통 계절보다는 좀 더 섭취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수분의 섭취 정도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질문은 성면 피해 구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성면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2011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성면 피해 구제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성면 관련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보면은 성면 피해 구제에 대한 이런 질병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이 성면에도 노출됐다. 예를 들면 노출되는 환경에 있었다. 그러면은 성면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은 성면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저희들이 그때는 과거에 성면 광산 인근 주변에 이제 거주하셨던 분들 또는 성면 공장 예를 들면은 성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던 공장 주변에 이제 거주하셨던 분들, 특히 뭐 자동차 관련된 공장 아니면 조선 선박 해체나 아니면은 그 수리하는 이런 인근에 거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면 환경보건센터에서 성면 건강영향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성면에 과거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성면에 대해서 건강이 좀 염려되고 의심된다. 그랬을 때는 성면 환경보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면 피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죠. 자, 이제 시간이 아마 콘서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의는 요거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환경보건 콘서트를 지금 이제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